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날, 고성이가 이지혁에게 건넨 건 위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거래였는데요. 이지혁은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귀에 박혀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낯설게 조여왔는데도요. 이지혁은 누군가에게 티 내는 걸 싫어했고 특히 지은호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지은호는 지금도 이지혁이 조금만 힘들어 보여도 눈빛이 먼저 흔들리거든요. 이지혁은 그 눈빛을 보면 괜히 자신이 약해진 것 같아서 괜찮은 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지은호는 이상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따라온 건 아니었지만 선배 오늘 본사회의 있다며요. 밥은 꼭 먹고 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지혁은 대답 대신 읽음만 남겨버렸습니다. 지은호가 서운해할 걸 알면서도요. 지금 이지혁에게 필요한 건 다정함이 아니라 체력을 아끼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요. 참 웃기죠. 마음이 먼저 가는 사람에게는 더 차갑게 굴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무렵 카페에는 박성재가 들락거렸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잘 지내는지 핑계를 대면서도 사실은 지은호가 이지혁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고요. 박성재는 평소처럼 장난을 치다가도 갑자기 진지해지곤 했습니다. 지은호, 난 10년 넘게 내 편이었어. 그 말이 그냥 투정이 아니라는 걸 지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미안했지만 미안하다고 마음까지 돌릴 수는 없었죠. 카페 한 구석에서 이수빈은 노트북으로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답게 유튜브 콘텐츠를 뽑아내는 속도가 빨랐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수빈의 영상에는 묘하게 영락가 배경처럼 비치기도 했습니다. 박영락가 작업실에서 웹툰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었죠. 이수빈은 그냥 일상 브이로그야 라고 했지만 박성재는 그걸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일상이 아니라 탈출의 기록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집을 나와서 작업실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지화는 경호를 핑계 삼아 그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란가 스스로 선택한 독립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눌어붙어 있었죠. 박영란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는데요. 밤이 되면 자꾸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박영란은 버텼습니다. 수조의 그룹 딸이 아니라 박영란으로 살겠다고 이미 선언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언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겉으로는 우리 영락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두자는 듯이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아내로서 집안을 관리했고 박진석이 원하는 단정한 가정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박영락가 가출을 하고 웹툰 작가를 하겠다며 반항을 시작하자 고성이는 그걸 단순한 사춘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영락가 지금 흔드는 건 취미가 아니라 권력이고 아버지의 통제이며 결국 자신이 쌓아 올린 성 같은 거라는 걸요. 더 큰 문제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어릴 때부터 고성이에게 길들여진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고성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의 과거에 대한 조각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처리한 딸 이야기, 간이식 이야기, 그리고 박진석에게 숨겨온 진짜 얼굴까지요. 고성이는 그걸 눈치챘을 때부터 박성재를 아들이 아니라 변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비밀이 터지기 전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모두를 한 줄로 세우고 무엇보다 박진석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떼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는 뜻밖에도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가 도망가 파혼이 터졌고 이지혁은 잠적했다가 서울로 돌아와 카페 동아리 아지트 같은 곳에 얹혀 살며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지혁은 맘대로 집 같은 셀프 인테리어 코디 매칭 사업을 만들었고 그걸 지은호의 현장 감각과 엮어 굴리기 시작했는데요. 고성이는 바로 그 연결고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이지혁 그리고 사업. 여기만 잡으면 사람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은호 씨, 프로젝트 하나 맡아줄래요? 고성이는 늘 그렇듯이 친절한 얼굴로 말했지만 그 친절 속에는 확실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거절하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의 정년퇴직 이후 이지혁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졌고 김다정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했지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조옥내는 사람은 체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더 자주 했고 김장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가족이 흔들리면 결국 이지혁이 그 흔들림을 다 떠안게 된다는 걸 지은호도 알고 있었죠. 지은호는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지혁 씨는 빼고 진행합시다. 고성이는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그 말이 사실상 선전포고라는 걸 지은호는 바로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선배랑 같이 해야 제가 일을 제대로 해요라고 했지만 고성이는 말끝을 자르듯이 답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는 없던 걸로 하죠. 고성이는 지은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본인이 선택한 현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책임감에 발목 잡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숨이 찼습니다. 그냥 계단 몇 개를 올랐을 뿐인데 가슴이 이상하게 쿵하고 내려앉았죠.
이지혁은 병원의 경고가 떠올라서 순간 멈칫했는데요. 그때 지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내일 점심 약속했잖아요. 지은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이지혁은 그 목소리에서 불안이 묻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뭔가를 숨길 때마다 말끝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이지혁은 결국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은호는 정말 밥을 사겠다고 고집했고 이지혁은 그 고집이 싫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같이 커졌습니다. 내가 지금 심장 문제로 쓰러지면 이 애가 또 책임지려고 들겠지. 이지혁은 그게 싫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아버지를 잃고도 스스로를 책임 탓으로 몰아붙이며 버텨온 사람이니까요. 점심자리에서 박성재가 난데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밥. 지은호는 당황했고 이지혁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그 미묘한 공기를 일부러 더 흔들었습니다. 선배, 요즘 몸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성재는 사실 반쯤은 눈치챘습니다. 이지혁이 예전처럼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지은호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요. 바로 그 순간 고성희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고성희의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이지혁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성희 여사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명함을 받은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고성희는 이지혁을 단둘이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성희는 이지혁의 심장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간단하게 말했는데요. 병원 기록 생각보다 쉽게 흘러다녀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지혁 씨 사업 투자해드릴게요. 대신 지은호 씨를 내 프로젝트에 묶어둘 겁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성희가 노리는 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단칼에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고성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면서요. 고성희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가 그 사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또 책임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지혁 씨는 더 빨리 망가질 거고요. 이지혁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성희는 이어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재일 재판 곧 있죠. 고성희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던졌는데요. 이지혁은 그 이름이 나오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양재일은 이지혁의 과거와 연결된 지뢰였고 재판이 끝나면 자유라는 말이 나왔던 바로 그 상대였습니다. 고성희는 그 재판의 결과가 이지혁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재판날에 기자들이 한 번만 움직이면 이지혁 씨는 끝이에요. 고성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업도 지은호 씨도 가족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새로 취직할 날짜를 얘기하며 들떠 있었고 김다정은 두부김치를 만들겠다며 손을 바쁘게 놀렸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나 영상 올렸는데 반응 좋아라고 말했고 조옥래는 사람이 일을 해야 사람답다고 흐뭇해했습니다. 김장수는 그 분위기를 보며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그 모든 평온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그 평온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웹툰을 그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이지환은 문 밖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영라 씨, 오늘 누가 주변을 서성이더라고요. 박영란은 강한 척했지만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빠 쪽 사람이야. 이지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이 너무 나빴거든요. 그리고 지강호는 또 사고를 쳤습니다. 빚이 불어나 사채 쪽에서 연락이 왔고 정순이는 식당에서 전화를 받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도 이지혁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지금 자기 몸도 버거운데 남의 짐까지 떠안으려 할 게 뻔했으니까요. 지은호는 혼자 해결하려고 박성재에게 연락할까 고민했는데요. 그 순간 박성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난 10년 넘게 내 편이었어. 지은호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건 동시에 그 사람에게 비친다는 뜻이니까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이 의심을 품기 전에 박진석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영라가 독립선언을 했어요. 고성희는 일부러 아픈 척을 했고 박진석은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믿음이 전부인 사람이었고 고성희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박영라를 이용했고 이지혁의 심장까지 이용했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고성희에게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성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예전의 이지혁이 아니라는 점이요. 파혼으로 무너지고 잠적을 하고 다시 바닥에서 사업을 굴리면서 이지혁은 자존심 대신 선택이라는 걸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결심합니다.
고성이가 원하는 대로 지은호를 밀어내는 대신 반대로 고성이의 판을 깨겠다고요. 이지혁은 먼저 박성재를 찾았습니다. 너 고성이에 대해 어디까지 알아? 박성재는 한동안 웃지도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아버지 박진석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공포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죠. 박성재는 결국 낮게 말합니다. 지금은 말하면 안 돼. 타이밍이 있어. 이지혁은 그 타이밍이라는 단어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 타이밍 고성이가 먼저 잡았어. 같은 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서 짧은 문자를 받습니다. 내일 병원 같이 가자. 지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이지혁이 처음으로 함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바로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칫합니다. 선배가 이걸 말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 아닐까? 지은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답장을 보냅니다. 응. 같이 가요. 도망치지 말아요. 그때 고성이는 또 하나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이지환에게. 사직서 예정대로 내세요. 그리고 영락건은 제가 처리합니다. 이지환은 문자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환은 경우였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영라를 지킬 건지 고성이의 명령을 따를 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란은 새벽에 웹툰 일화 제목을 바꿨습니다. 죽은 딸의 방. 그 제목을 저장하는 순간 작업실 창밖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진석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중얼거립니다. 왜 이제야 보이는 거지? 그 봉투에는 1999년 10월 사망 신고와 관련된 서류 사본이 끼워져 있었고요. 박진석이 그걸 어디서 얻었는지 고성이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고성이가 던진 마지막 카드가 이지혁을 겨냥한 순간부터 이 집안은 더 이상 겉으로만 평온한 가족으로 남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이 먼저 멈출지 고성이의 거짓이 먼저 무너질지 그 결말은 이제 누구도 장담 못하게 됐습니다.